굳이 복잡하고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고 말의 지루함을 줄여주는데 큰 의의가 있어요. 주변을 보면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꼭 있죠. 이렇게 주변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다시 두 부류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말을 정말 잘하는 고수와 단순히 말을 잘하는 척하는 하수로 말이죠. 두 부류 모두 말이 유창하고 막힘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말을 잘하는 척하는 사람을 감별하기가 어렵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들의 허점을 충분히 눈치챌 수 있어요. 언어논리 전문가 자우자누는 자신의 저서 악마의 대화법을 통해 진짜 말을 잘하는 고수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명료하게 설명해요. 그 사람이 말을 막힘없이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과 그 사람의 말에 오류가 없고 설득력은 얼마나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을 잘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주로 말하는 것 자체는 막힘없이 술술 나오지만 그 내용을 보면 어딘가에 허점이 있거나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반면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에 꼭 근거를 추가시켜요. 근거란 자신의 말의 설득력을 높이고 허점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주장을 할 때 단순히 주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저는 비유적 표현을 잘 사용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쓰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와 같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가지 근거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장 플러스 근거, 즉 자신의 주장에 근거를 추가하는 건 어렵지 않죠? 당신도 자신의 주장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조금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충분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대신 근거에도 조건이 있어요. 그 근거는 신뢰할 만한 진실된 사실이어야 하고 주장과 내용의 관련성이 높아야 해요. 말을 잘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에 근거가 없거나 근거로 내세우는 말들의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팩트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사실인 양 근거로 내세우죠. 이 물건은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테니 꼭 사야 됩니다 라는 판매원의 주장에 왜냐면 제가 써보니 좋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근거를 두는 것은 그 근거가 진실인지 상술적 의도로 지어낸 것인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설령 판매원이 스스로 물건이 좋았다고 주관적으로 느꼈을지라도 구매자가 좋다고 직접 경험해보고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므로 주장과 근거의 관련성도 떨어지죠. 저자는 이러한 근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 사실적 근거예요. 사실적 근거는 실제로 겪었던 경험을 근거로 내세우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라는 주장에 왜냐면 방금 배달 온 치킨에 닭다리는 하나인데 목이 2개였거든 과 같은 식으로 말이죠. 신성한 치느님에게 이런 참사가 벌어지다니 누가 들어도 기분 안 좋은 것을 공감할 만한 경험적 이유가 될 만하죠. 두 번째, 이론적 근거예요. 이론적 근거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상식, 연구 결과, 도덕적 기준, 명언, 속담 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타고나는 것보다 노력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주장에 에디슨도 천재는 1%의 타고남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남겼듯이 말이죠. 와 같이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을 법한 명언을 통해 이론적 근거를 추가해 자신의 주장의 설득력과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근거를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비유를 잘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난해한 개념을 설명할 때 기막힌 비유와 생동감 있는 예시를 들어 상대방의 머릿속에 이미지 연상을 유도시켜 상대의 이해를 더욱 쉽게 만들고 자신의 말에 설득력을 더해요.
비유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굳이 복잡하고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고 말의 지루함을 줄여주는데 큰 의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녀는 상대방의 말을 듣자 부끄러운 감정이 일어나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아드레날린 분비가 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며 모세혈관이 확장돼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라는 말보다는 부끄러워하는 그녀의 얼굴은 사과처럼 붉게 변했다 와 같이 비유 하나로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비유에도 꼭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상대방의 입장과 배경을 꼭 고려해야 해요. 비유의 목적이 상대의 이해를 돕는 것이니만큼 상대방이 잘 알고 있을 법할 개념을 선택해 비유를 들어야 해요. 상대방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설명하려는 것과 비유는 꼭 관련성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듣자마자 이해될 정도로 직관성이 있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웬만해선 애매하고 모호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말의 설득력과 논리가 있으려면 주장이 깔끔하고 명백해야 해요. 예를 들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모호하게 말하는 중의적 표현인 나는 너의 그런 행동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혼란이 찾아올 거예요. 일단 주장 자체가 벌써 애매하니 여기에 말의 근거나 설득력을 더할 수도 없죠. 그래서 혹시나 중의적 표현을 썼다면 명백하게 다시 말해주자면 기분이 좋지 않다는 말이야. 앞으로 그런 행동은 그만해줘 와 같이 다시 명백하게 결론을 내려주는 게 좋아요. 물론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지금까지 말한 모든 부분을 다 완벽하게 구현할 수는 없어요. 또한 아무리 설득력과 근거가 높은 말도 100% 완벽할 수는 없죠. 어떠한 주장도 각각의 상황과 각각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예외가 생길 수 있기 마련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주장과 논거를 잘 드러 내세운 당신의 말을 들으며 완벽하지 않다고 반박한다면 그 사람은 완벽함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듣는 이를 잘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근거 있게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자, 오늘 영상을 통해 당신은 보다 더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럼 저는 또 나중에 찾아올게요.